몇 번 하면 되나? 448번 하면 7번부터 하면 되네요. 네. 447번. 네.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고압식하고 저압식의 충전비. 그 다음에 네, 448번은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네. 안전밸브하고 봉판인데, 안전밸브는 0.64배에서 0.8배, 봉판은 0.8배에서 이제 1배, 1배 아니면 그 이하, 그런 말이 되는 거죠.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봉판이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49번에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압력경보장치라는 것은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거나 그 기준이 2.3 이상 1.9 이하. 450번은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할 것. 자동 냉동 장치라는 것은 이제 온도를 떨쳐주는 건데, 온도를 떨쳐주는 이유가 압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압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자동 냉동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451번은 이제 저압식은 3.5,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452번은 451번에서 끊어야 되겠네. 제목을 봐보면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그리고 448번에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안전밸브하고 봉판 설치한다라고 했고, 449번도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그리고 압력경보장치. 450번은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에서의 자동 냉동 장치. 그래서 저압식 저장용기의 안전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자동 냉동 장치 아까 있었습니다. 451번은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이상, 저압식은 3.5 이상 합격한 것.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적합 기준인데 NFTC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427번 거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아까 있었던 427번 그쪽에 거기도 저장용기 적합 기준인데 거기는 NFPC 기준이고 방금 한 것은 NFTC 기준이고. 그래서 NFTC 기준은 예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이고 NFPC는 이제 같은 내용을 좀 더 모양새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는 또 더 까다로워요.
NFPC하고 NFTC 기준도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부터 많이 공부한 사람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튼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452번은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453번은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제 조작을 하니까 이제 수동 기동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454번도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포수화 설비도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포는 유효한 보호장치를, 그런 말이 있었고, 여기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보호장치인데 이제 말만 다르죠. 그 455번은 이산탄소 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 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수동식 기동 장치에는 반드시 그 표지가 있어요. 456번은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전원 표시등은 이제 상용 전원, 전원이 있는지, 전원이 없으면은 먹통이니까 작동을 못 하니까 좀 큰일 나죠. 그리고 457번은 음향 경보 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답을 봐보면 452번은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 그리고 453번은 해당 방호 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그래서 방호 구역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에 수동 기동 장치가 해당 방호 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이제 조작을 한다라는 것은 불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을 하고 빨리 피난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이제 막 연기 막 새어 나오고 하는데 빨리 피난할 수 있어야 되죠. 454번은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같은 내용이고, 455번에 기동장치 인근에 보기 쉬운 곳에. 그래서 기동장치 인근에 보기 쉬운 곳에 이 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동장치에 있어요, 사실은. 기준, 이제 말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기동장치에 그 표지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456번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기동장치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죠, 당연히.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457번은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이제 누르는 스위치 말하죠. 음향 경보 장치와 연동하여 조작. 그래서 누르면 음향 경보 장치가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동 장치 방출 스위치는.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외우는 게 또 까다롭죠.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NFTC 기준.
네, 그리고 458번은 뭐 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459번은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그래서 7병 이상이면 2병 이상의 전자 개방 밸브의 그 내용이고요. 전자 개방 밸브, 이것을 이제 보통 솔레노이드 밸브 그렇게 부릅니다. 460번에 따를 것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압력식을 말하는데, 이제 기동용 가스 용기라는 것은 이제 가스 압력식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동용 가스 용기. 그래서 뭐 25메가파스칼 이상 이게 나오고, 또 기동용 가스 용기에 0.8배에서 이하에서 안전장치 이게 나오고, 또 3번에 최적이 5리터, 또 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충전 이게 나오고, 전부 다 기동용 가스 용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4번에 또 질소등 이런 거 압력 게이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460번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4가지 쓰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461번에 뭐 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답을 봐보면 이제 자동식 기동 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자동은 무조건 수동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459번은 전기식 기동 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전기식 기동 장치. 그리고 460번은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스 압력식. 그리고 461번은 기계식 기동 장치는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기계식이니까 그냥 사람이 손으로 뭐 어떻게 민다든가 땡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장 용기를 개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자동식에는 이제 전기식, 가스압력식, 기계식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가스압력식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2가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2점 해서 뭐 전기식 기동장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462번은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경보기. 463번은 그 방출용 스위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방출용 스위치가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등, 그래서 명시하는 표시등 이렇게 나오죠. 464번은 표시등 설치할 거예요. 표시등이라는 것은 조그만 LED를 말해요. 이 손톱보다도 적어요. 조그만 LED가 그냥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작동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465번은 자동 수동의 절안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자동 위치에 있으면 자동에가 불이 들어와 있고요. 수동에 있으면 수동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보고 자동이구나 수동이구나. 평상시에 수동으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자동으로 해놔야 불이 이제 나더라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답을 봐보면 462번은 이제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 등과 그래서 방호구역이 여러 곳이면 이제 각 방호구역이니까 따로따로 음향경보장치 그리고 감지기 작동 이제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시 등이라는 거죠.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했으면 거기에 불이 들어오고 감지기가 작동했으면 A 회로면 A 회로에 불이 들어오고 B 회로면 B 회로에 불이 들어오고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다 표시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463번은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수동 기동장치를 눌렀으면 이제 표시등이 불이 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64번은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개방 밸브가 작동해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이제 표시등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465번은 이제 자동식 기동장치네. 그래서 제목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화재 표시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어반하고 화재 표시반이 요새는 그냥 한 몸으로 돼 있으니까 제어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66번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그래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이제 아까 방출 표시등 그것도 불이 들어오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서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67번은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그래서 이제 사전에 표지를 붙여놓고 약제 방출이 되면 뭐 위험하다, 뭐 피난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표지를 사전에 부착해 놓으라는 것이죠. 답을 봐보면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그래서 방호구역 내니까 어디 전기실 안, 어디 방제실 안 그런 안에 아니면 부근이니까 뭐 다른 곳에 보통은 안에 설치하죠.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이제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이고 467번은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그래서 출입구 근처에 위험 경고 표지 그러면은 출입구 부근에 있는 것이 위험 경고 표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수동 기동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방출 표시 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시험이 좀 응용돼서 나온다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되는 것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응용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그 방출 지연 스위치도 출입구 부근에 아마 설치할 겁니다.
468번에 봐보면 이제 할로겐 화합물로 넘어가는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성 기체 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적용할 거. 이제 종류가 많죠. HFC 블렌드 A부터 해서 HFC 125 뭐 해서 IG 541 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약제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용하면 되고, 469번은 이제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 압력이 같도록 할 거. 이제 저장 용기가 같은 저장 용기여야 맞습니다. 470번에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할 거. 그래서 400, 답을 봐보면 저장 용기의 충전 밀도 및 충전 압력은, 저장 용기가 있는데 이제 충전 밀도가 있고 충전 압력, 얼마의 압력으로 충전하느냐, 이제 그런 것은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막 기술사 공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막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충전 밀도 이런 것까지. 그리고 469번은 동일 집합 간에 접속되는 저장 용기는, 그래서 저장 용기가 뭐 다 같은 저장 용기를 사용하죠. 470번은 저장 용기의 약재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저장 용기가 있는데 약재량이 뭐 45kg, 뭐 60kg 그렇게 들어 있는데 손실이 5%다. 이제 약간 새어 나갔을 수도 있겠죠. 약재량 5%, 압력 10% 이렇게 초과하면 좀 더 다시 충전하거나 아예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화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 용기 적합 기준입니다. 이것도 없었던 내용인데 새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NFPC로. 가만히 있어봐라. 470번. 답이 여기 사라져 버렸네. 471번, 490.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471번이 이제 471번이 이제 분말 소화 설비로 넘어가는데, 소화약제 1kg당 1리터로 한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리터면 비체적이죠. 비체적. 밀도의 역성이 비체적. 472번은 추가압식은 용기의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것. 추가압식은 0.8배 이하의. 473번은 이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정압 작동 장치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압력이 됐을 때 작동한다. 예, 그래서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 이제 미리 세팅해 놓은 압력, 이제 그게 이제 그 압력이 되면 작동한다 그거죠. 원래는 압력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작동한다 그것이고요. 474번은 0.8 이상으로 할 거. 그러면 이제 충전비죠. 0.8 이상이면. 475번은 잔류 소화약재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는 이제 다른 가스기하고 다르게 분말이 방출되니까 배관 안에 이제 분말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 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476번은 사용 압력 범위를 표시한 지시 압력계를 설치할 거. 그래서 압력계가 있어야 압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봐보면 471번에 저장 용기의 내용적을 1kg당 1리터. 이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원문에는 다른 가로해서 뭐 있을 텐데 내가 우선 빼놨어요. 종류에 따라 아마 다를 겁니다. 1종이냐, 2, 3종이냐, 4종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472번에 저장 용기에는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그래서 안전 밸브가 있는데 가압식은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고 추가압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고 안전 밸브가. 그 다음에 473번에 가압식 저장 용기에는 분말은 가압식이 있고 추가압식이 있는데 이제 가압식에는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가압식은 저장 용기에 압력이 없어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 이제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작동해서 저장 용기에 압력을 불어 넣어주면 이제 그게 가압용 저장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용에는 정압 작동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474번에 저장 용기 충전비는 475번에 저장 용기 및 배관에는 청소 장치 설치하고 그리고 476번은 추가식 저장 용기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 가압식에는 정압 작동 장치가 필요했고 추가식은 저장 용기에 항상 압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 압력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분말 소화약재 저장 용기 적합 기준입니다. 저장 용기 기준. 그 다음에 이제 477번이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질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478번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재 1kg에 대하여 20g의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479번도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29g. 480번은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별도의 용기. 답을 봐보면 477번에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가압용 가스네. 그래서 가압용 가스는 이제 가압용일 때 사용하고 추가압용 가스는 이제 추가압용일 때 사용하는데 그 가스의 종류가 질소 아니면 이산화탄소 두 가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478번은 가압용 가스를 질소가스로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40리터 이상. 그래서 가압용으로 질소를 사용하면 이제 1kg마다 40리터 이상이니까 소화약제가 300kg이다. 그러면 곱하기 40 하면 12,000리터 이렇게 질소를 가압용 가스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79번은 추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리터 이상. 그래서 가압용에 비해서 추가압용은 4분의 1. 예, 그 정도로 이제 작게 있어도 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가압용이든 추가압용이든 똑같고, 그래서 가압용일 때 많이 들어가고 추가압용일 때 4분의 1 들어가고, 이제 질소만. 네. 그 다음에 480번은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가스는 그래서 배관만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저장 용기 및 배관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장 용기하고 배관 둘 다 필요하죠. 청소에 필요한 가스가. 그래서 별도의 용기, 그래서 따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청소용은. 가압용, 추가압용 같이 사용하지 말고 따로 청소용은 따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가압용 가스 설치 기준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서의 가압용 가스, 추가압용 가스 설치 기준. 그래서 전에 봤던 내용들이죠. 처음 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외우기가 까다로워서 이제 어려울 뿐이지, 내용들은 뭐 전에 다 1차에서 다 나왔던 내용, 또 2차 원문 공부할 때도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2차에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제 외워서 이제 정리하는 공부가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제 2차용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또 한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또 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